저 기억하시나요? 2012년 1월 4일 정명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 기억하시나요? 아줌마 수험생. 작년 2011년도 선생님 강의 들으며 승진시험을 준비했었는데요. 합격했어요. 선생님께 제일 먼저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었답니다. 수능 입문부터 최종 점검까지 선생님 강의를 거의 다 들었던 것 같습니다. 거의 스토킹 수준이었죠. 선생님 강의 듣는 내내 참 즐겁게 가르치신다, 여유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정치라는 말만 나와도 TV 채널을 돌리던 저였는데 이제는 뉴스 보는 게 재미있답니다. 작년 수능시험 보는 날 제가 왜 그리 떨리던지요. 수능시험 다음 날 저도 수능시험지 출력해서 풀어보기도 했답니다. 선생님 만난 거 행운인 것 같아요. 최종 점검 프린트 뽑아서 보는데 선생님 열정이 느껴져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지금처럼 밝은 모습으로 한없는 열정으로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감사했고 고맙습니다. 참고로 정시문제 한 문제도 안 틀렸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화이팅! 안녕하세요. 재밌는 정치. 문제로 다가가는 개념, 수업시간 정치를 맡은 박보입니다. 다시 읽으면서도요, 제가 막 감정이입해가지고 좋아가지고 막 읽었습니다. 이런 게 보람이고 이런 게 참 너무 신나고 그렇습니다. 정말 열심히 들어주시고 마지막에 수능 다음날 프린트까지 해서 직접 풀어보셨다는 얘기 듣고 더 많이 감동받았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렇게 참 즐기기는 어렵지만 공부라는 게 스트레스 덩어리지만 왜냐하면 가장 좋은 성적을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 목표를 생각하면 참 머리 아프고 힘든 거지만 이렇게 즐겁게 하면 그리고 저의 스토킹? 이렇게 스토킹 수준으로 열심히 해주신다면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고요. 참고로 정명화님, 저 여유 있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항상 떨면서 하고 있어요. 네. 오늘 이 시간은요. 맞다. 이거 잊어버릴 뻔했네요. 윤빛나 학생이 2012년 2월 17일 날 추천해준 유희열 씨가 부른 여름날이라는 노래를 함께 틀어봤습니다. 제가 좀 이런 노래풍을 좋아하나 봐요.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노래는 많이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입법과정과 입법부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 시간 문제 남겨진 문제들 먼저 풀이하고요. 그리고 입법부 국회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교재 122쪽이고요. 122쪽 1번 문제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미국 연방헌법 제6조 2항에 규정하고 있는 헌법의 성격이라고 했습니다. 헌법의 성격 우리가 배운 거 뭐더라? 가물가물합니다. 이런 문제는요. 이 제시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 주제, 그것이 무엇인지 찾아내서 그거 생각하고 선지해서 찾아가는 겁니다. 아시죠? 보세요. 미국 연방헌법 제6조 2항에 보면 헌법에 의해서 제정되는 이 합중국 법률 및 합중국의 권한에 의해서 체결되는 모든 조약은 국가의 최고 법규이며 모든 주의 법률이 이 헌법에 구속된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까지 보면 헌법이 최고 법률이다. 그리고 모든 법률은 여기에 구속된다. 그 얘기네요. 또 어느 주의 헌법 또는 법률 중에 이와 배치되는 규정이 있어도 그에 구속되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거의 최고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헌법 조항을 통하여서 헌법의 우위성 또 얘기하고 있네요. 같은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키고 있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정부가 한정된 권한만을 가지지만 헌법 조항을 통해서 그 범위 내에서 연방의 헌법 조약과 법률은 주의 헌법과 법률에 대한 우위성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쫙 보면 요점이 뭐예요? 최고다. 우위성을 가지고 있다. 우위성 최고다. 그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여기서 나타난 헌법의 성격은 뭐겠어요? 헌법은 최고법이다. 최고 위에 있다. 그 얘기가 되겠죠. 찾아볼까요? 기본권 보장 수단이다. 네, 최고 나와 있지만 기본권 보장 수단이다. 밑에 보세요. 최고의 규범성을 지니고 있다. 정답 몇 번이겠습니까? 2번. 네, 다음 볼게요. 헌법을 통해서만 국민의 기본권 제한 이 얘기도 아니겠고 국가 권력 조직 작용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되는 얘기 아니겠고 5번. 헌법을 가지지 못하는 국가는 법치국가가 아니다. 부를 수 없다.
여기서 해당되는 정답은 여러분 2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다음 글이 강조하고 있는 헌법의 기본 원리입니다. 헌법의 기본 원리 나왔어요, 여러분. 헌법의 기본 원리 모두 몇 가지? 6가지요. 보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폭력적, 자의적인 지배, 즉 1인 내지 일당 독재를 지지하거나 국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말살하는 어떠한 지배 원리도 용인하지 않는다. 보세요, 여러분. 일당 독재 안 된대요. 그리고 국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말살하는 것도 안 된대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기본권 보장과 독재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기본권 보장이 핵심이네요. 벌써 나오지 않나요, 여러분? 더 가볼게요. 자유, 비밀선거의 외형만을 갖춰서 구성된 일당 독재에서도 안 되고 또는 사유재산 및 시장 경제 질서를 부정하는 공산주의 신봉하는 정당이나 집단, 공산주의 신봉하는 정당 나타나서도 안 된대요. 여러분 여기 쭉 보시면 여기서 나타난 헌법의 기본 원리 뭐겠습니까? 국민주권입니까? 복지국가입니까? 그렇죠. 자유민주주의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어긋나는 정당 안 돼. 국민의 자유 기본권 보장해야 돼. 일당 독재 안 되고 권력 분립해야지. 이런 얘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러면 자유민주주의에 해당되는 우리나라 헌법 내용 찾아보래요. 첫 번째, 평화적 통일. 이건 통일이네요. 그렇죠. 평화통일주의네요. 두 번째,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복지국가죠? 여러분,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민족주의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4번, 항구적인 세계 평화. 국제평화주의. 지금까지 안 나왔죠? 정답 몇 번? 5번, 자유가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정답은 여러분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3번 문제 볼게요. 다음 헌법 조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32조 1항.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 임금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 신체장애자,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타난 헌법의 기본 원리는 복지국가주의, 기본권은 사회권. 보세요. 옳지 않은 것은 경제에 대한 정부 개입의 정당성을 찾아볼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복지국가주의, 사회권. 사회권은 국가에 의한 자유. 따라서 여기서 드러나 있는 것, 국가 개입. 그래서 경제활동을 국가가 조정하며 이런 말 들어가면 복지국가주의 관련 있습니다. 복지국가 원리 그대로 나왔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보세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초국가적 권리임을 천명하고 있다. 여러분, 옳지 않은 것 정답 3번 됩니다. 왜냐하면 초국가적 권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국가를 초월한 권리예요. 국가를 초월한 권리, 자연권. 이 말은 같은 말로 천부인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 의해서 보장되는 자유입니다. 따라서 국가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정해준 권리라는 실정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태어날 때부터 사회권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사회권을 가졌더라면 우리나라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다 보장해줘야죠. 이 사회권은 현실에서 국가가 정해준 권리이기 때문에 현실에서 국가가 그 나라 국민에게만 보장해주는 권리입니다. 물론 이 세계화되고 이러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인간다운 생활에 대한 그런 관심들도 커지게 됐지만 아주 원론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하면 사회권, 실정권적 성격, 국민에게 보장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초국가적 이렇게 하면 틀린 거예요. 초국가적, 국가를 초월한 자연권, 천부인권. 따라서 정답 3번. 국민들의 실질적 평등 강조하죠. 차이를 인정하는. 그래서 국가의 역할 강조 맞고요. 모든 국민의 아주 가장 기본적인 최소한의
맞죠? 수요 충족을 위해서 국가 보장한다는 원리. 따라서 여러분 정답 3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다음 헌법 조항이 지니는 공통적인 의의를 찾아보자 그랬네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국민투표 보위권이라고 합니다. 투표 부의권.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권리라고 하는데 여러분 외교, 통일, 국방, 기타 국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 국민 전체한테 찬반을 물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국민투표권이에요. 따라서 우리나라는요, 이 국가 안위에 대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 대통령의 권한 행사로서 국민투표를 할 수 있고 또 하나 헌법 개정할 때 헌법 개정하는 과정에서 국민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국민투표하는 경우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대한 중요 정책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것을 국민투표에 붙였을 때 할 수 있다라는 거. 국민투표입니다. 국민이 결정하네요. 또 볼게요. 130조 2항을 보니까 여기 나오네요. 헌법 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다음에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국민투표에 붙여서 여기 나오죠.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지만 헌법이 개정이 되는 겁니다. 국민이 결정하는 거예요. 헌법 개정에 있어서는. 그럼 볼게요. 기업, 국민 주권의 원리에 충실하다. 여기서 나타난 공통적인 의의, 국민 주권의 원리에 충실하다. 맞죠? 국민이 주인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권, 국민 주권, 국민 자치. 국민이 스스로 통치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죠? 국민 투표권을 통해서. 국민 투표권을 통해서 여기. 그렇죠. 나옵니다. 두 번째, 대의제의 원리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그럼 대의제라고 하면 대표를 대신 내보냄으로써 대표에게 맡기는 거잖아요. 여기서 국민이 직접 하니까 아니죠. 디귿. 국민이 최종적인 국가의 의사결정권자. 국민이 최종적인 국가의 의사결정, 기업과 디귿이 같습니다. 최종적인 의사결정권 이게 주권이잖아요. 주권을 국민이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 맞네요. 국민투표 통해서.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직접적인 통제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이 지금 통제하고 견제하는 그 내용들입니까? 정답은 아니죠. 정답은 기억 디귿하는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 글은 A씨에 해당하는 기본권을 비교한 것입니다. A씨를 여러분 한번 찾아볼게요. A씨를 기본권. A가 국가 권력 통제 혹은 소국화를 요구하는 데 반해서 국가 권력 너 가만히 좀 있고 소국화래요. 국가 가만히 있어래요. 그럼 A 뭐죠? 자유권이네요. 자유권. 더 가볼게요. B와 C는 그렇지 않대요. 그런데 C는 사회복지사상과 연결이 돼 있대요. 그럼 C는 뭐죠? 사회권. 더 볼게요. 또 역사적 B는 그렇지 않대요. 그리고 B는 주권자로서 국민이 가지는 당연한 권리. 주권자로서. 주인이래요. 국가의 의사결정에 참여해야죠. 참정권. 여러분 다 됐습니다. A는 자유, B는 참정, C는 사회. 그렇죠.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A,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 A, 자유권. 자유권은 방어적인 기본권이다. 방어해. 나 간섭하지 마. 저리가. 통제하지 마. 이거죠. 맞네요. 자유권의 성격 방어적, 소극적 이런 권리 가지고 있다. 맞죠? 두 번째, 천부인권으로서의 성격은 B가 가장 강하다. 천부인권으로서의 성격은 자유권이 제일 강하죠. 자유는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그런 권리. A가 가장 강하다라고 해야 되겠죠. 또 3번 보세요. 국가에 의한 자유. 여러분 국가에 의한 자유는 사회권. 사회권은 C. 틀렸네요. 공적인 생활 관계를 국가가 규율하는 법을 바탕으로 한다. 여러분 C는 사회권인데요. 이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공적인 생활 관계를 국가가 규율하는 법.
공적인 생활관계라고 하는 것은 한쪽 당사자가 국가가 되는 건데 다시 말하면 뭐냐면 헌법이나 형법이나 형사소송법 등등 이런 법들이 바로 공적 생활관계를 국가가 규율하는 법입니다. 이런 법. 자 보세요. 사회권은 형법이나 물론 헌법에 써 있긴 하지만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이나 그런 법상 보장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랑 같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 틀렸죠? 사회권은 사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틀렸습니다. B는 C보다 역사가 짧은 기본권에 해당된다. 여러분, 역사는 A가 제일 먼저 나타나고 자유권, 그 다음에 B, C. 그래서 이 A를 가장 오래된 역사적 기본권이라고 부르고 자유권을요. 이 C, 사회권을 현대적 기본권이라고 부르지요. 네. 따라서 정답은 여러분 1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A씨의 적용 사례에 대한 학생들의 발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보세요 여러분. 전과가 있는 범죄자에 대해서 가중처벌하고 있어요. 전과가 있는 범죄자는 가중처벌하고 처음 그랬던 혹은 나이 어린 학생이 실수로 처음 그랬던 사람은 좀 덜 주고 그러면 이것은 A를 실현하는 거다. 자유를 실현하는 것이다. 맞나요? 틀렸죠? 여러분 이건 뭐죠? 평등권을 실현하는 거죠. 그럼 평등권 중에서도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는 거죠. 상대적 평등을 실현하는 거죠. 뭐죠? 다르면 달리 대우하는 거예요.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어도 실수로 처음 한 그 어린 학생과 또 전과가 있어서 또 다시 한 사람과 달리 대우하는 겁니다. 달리 대우하는 평등권이니까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두 번째, 도로 건설 등으로 개인의 토지를 수용하면서도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은 그럼 기출에도 나왔었죠. 재산권 행사의 자유에 위배되지요. 맞네요. 그 다음, 투표 마감 시간을 현행 6시에서 9시로 늦추는 것은 비참정권을 보장하는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는 회사에 가느라고 혹시라도 아니 쉬는 날이 아닌 날 투표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러네요. 직장에서 임신, 출산, 양육을 이유로 여성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사회권 위반이죠. 소유적 약자 배려 맞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정답은 니은 디귿 리으라는 5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밑줄 친 적극 반대의 이유에 대한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왜 적극 반대를 했을까? 그 이유를 여기서 한번 찾아봅시다. 자, 보세요 여러분. 최종 시민 대법원이 재판할 만한 사건인지를 미리 심사해 최종 시민 대법원이 재판할 만한 사건인지를 미리 심사해 걸러내도록 하는 내용의 상고심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둘러싼 공방이 뜨겁대요. 상고심사부는 소송 당사자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원하면 대법원의 심리에 앞서서 미리 사건의 내용을 검증하는 역할을 한대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인지 봅시다. 이런 거예요. 1심을 합니다. 보통 어디서? 지방법원에서. 그래서 여러분 억울하면 어떻게 하죠? 2심을 보통의 사례로 하겠습니다. 고등법원에서 하죠. 그리고 이거 억울하면 3심을 합니다. 어디서요? 대법원에서 합니다. 이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1심 판결이 억울해서 2심 가는 것을 항소라고 합니다. 2심이 억울해서 3심 가는 것을 상고라고 합니다. 이렇게 가요. 사람들은 여기서 억울하면 또 다시 재판 청구하고 또 억울하면 또 재판 청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상고심사부가 요 안에 들어간대요. 여기 안에 상고심사부라는 게 요 안에 사이에 들어간 거예요. 요 안에. 요 안에 들어가서 2심 판결에 불복해서 상고를 원하면 여기 대법원 가야 되는데 대법원 심리에 앞서서 미리 요 안에서 이거 3심 여기 가면 이길까 질까 심사하는 심사부가 미리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럼 보세요. 대법원이 상고심사부의 결정을 뒤엎을 가능성이 낮아서 보세요. 여기 대법원 가기 전에 여기서 미리 심사해서 가봤자 안 되실걸요? 만약에 이런 심사를 내놨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대법원 재판 청구 안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상고 남발을 억제하는 효과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아주 적극 반대를 하고 있는데 적극 반대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답지 보여주세요. 네. 보시면
국가애의 자유를 부정하니까 여러분 국가애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참정권입니다. 지금 참정권 부정한다라는 얘기 나와 있어요? 아니에요. 정답은 몇 번? 2번입니다, 여러분. 청구권적 기본권을 침해한다라는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들은. 여기 1심에서 2심 가는 거. 재판 청구할 권리 누구한테나 있고 2심에서 3심 가는 재판 청구할 권리 누구에게나 있는데 이 사이에 상고심사부라는 것을 두게 돼서 여기서 왈가왈부 해버리면 그거 얘기 듣고 여기 3심을 청구하지 않는 사례. 청구를 어쨌든 절차적으로 뭐 심리를 이용하든 뭐든 간에 막히는 사례. 재판 청구권을 제한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2번이 됩니다. 적법 절차 원리에 위반되는 거 아니고 국민 주권 침해되는 거 아니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사회권인데 그 내용 침해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다음 기사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A 교도소장에게 권고한 핵심 내용을 옳게 진술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에 규정이 없다고 해서 수용자에게 어머니 사망 소식을 알리지 않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A 교도소장에게 이와 같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어요. 인권위는 자식이 부모의 죽음을 슬퍼하고 명복을 비는 것은 당연한 도리라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식의 도리를 행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에서, 인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예의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법의 규정이 없다고 수용자에게 어머니의 사망 소식을 안 알렸던 그것은 바로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그 상대방에게 굴욕감을 준다. 내가 이 죄를 저질러서 세상에 부모님 그러시는데도 세상에 내가 몹쓸리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또 징역 등 자유형을 선고받아서 형이 확정된 수용자라고 할지라도 외부의 소식을 전달받는 것은 행복 추구권에 포함된 헌법상의 기본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내용들을 딱 정리해보면 뭡니까? 내가 아무리 몹쓸 짓을 해서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도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것, 본질적인 것은 보장해줘야지. 얘기죠. 네,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기본권은 절대적이야. 절대 제한하지 마. 그런 소리 아니죠. 인류는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인류는 절대로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야. 지금 그런 얘기입니까? 여기 이렇게 항상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생각하세요. 내가 정말 나쁜 짓을 해서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로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권리는 보장이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공익을 위한 사익의 희생도 아니겠고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돼서는 안 된다라는 4번이 정답이 되죠. 내가 신체의 자유를 지금 제한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간으로서의 그런 도리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 행사는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4번을 고르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뒤로 넘겨보겠습니다. 뒤로 넘겨서 수능 실전 문제 1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1999년에 대한제국이 공포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헌법인 대한국 국제의 내용 중 일부입니다. 여기 분석을 해볼까요? 대한국은 세계 만국이 공인한 자주 독립국가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대한국의 정치는 만세 불면의 전제 정치래요. 전제 정치. 민주 정치 아니고. 그 다음에 대한국 황제가 무한한 군권을 행사한대요. 군권, 그리고 군사력 이런 거를. 그 다음에 대한국 황제가 법률도 제정하고요. 그 집행도 다 하고요. 대한국 황제가 행정각부의 관제를 정하고 필요한 그 명령도 다 한대요. 네. 이게 뭐 전제, 왕권인 나라니까. 그 내용이네요. 그러면 분석으로 옳은 것. 주권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맞을까요? 맞죠. 여기. 옳은 것 1번 바로 나옵니다. 여러분 보시면 두 번째, 실질적 법치주의. 이건 내용까지도 정의로운 국민이 기본권을 보장하는, 여러분 기본권을 보장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왕권에 관련된 내용들이니까. 국민 주권주의도 역시 아니겠고, 국가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 왕이 다 하는데요. 대의제 왕이 다 하는데. 그렇죠?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볼게요. 다음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는 헌법의 기본 원리입니다.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 6가지 알고 계시죠? 읽어보고 여기서 강조하는 헌법의 기본 원리 먼저 찾아내고 해당되는 거 가는 겁니다, 여러분.
국가가 지향해야 되는 가치는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와 자유평등에 의거한 국민의 자기결정을 토대로 하는 법치국가다. 보세요. 자유와 평등 기본권 보장 나왔고 법치 나왔습니다. 또 가볼게요. 시민의 자유는 독립되고 평등한 법 적용을 하는 사법부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사법부의 결정은 독립받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사법부는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된다. 권력 분립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본권 보장, 법치국가, 권력 분립 나왔습니다. 뭐예요? 그렇죠. 자유민주주의죠. 풀어볼까요? 1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복지. 네. 평화, 통일, 끝. 네. 3번, 대한민국은 국제 평화, 끝. 네. 대한민국 주권 국민, 끝. 네. 5번 정답인가 봐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면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바로 그 조항이라고 했었죠. 아주 유명한 자유민주주의 관련된 조항. 정답 5번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문제 볼게요. A, B는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합니다. 기본권에 관련된 문제예요. 볼게요. A랑 B가 어떤 기본권인지 찾아보겠습니다. A는 그 효용성이 절정에 달했을 때 B라는 경쟁 상대를 만나게 된대요. 둘이 좀 경쟁 관계에 있나 봐요. 그래서 B는 A보다 B가 대중의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미친대요. 벌써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그 실현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라는 A의 핵심을 억제한대요. 그러니까 둘이 이렇게 경쟁 상대라는 얘기인가 봐요.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라는 A. 벌써 나옵니다. 이거 뭐죠? 자유권이고. 이 재산권 행사의 자유에 대해서 경쟁 상대인 B는 여러분 사회권입니다. 사회권은 많은 사람들,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질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니까요. 더 가볼게요. 그러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봉사한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A와 B는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꼭 기억해야 되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최고 이념. 이것들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자유권도 있고 평등권도 있고 사회권도 있고 그런 겁니다. 네. 다만 B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시민사회에 국가의 개입이죠. 국가가 개입하면 여러분 이거 사회권 계속 또 경제생활을 조정한다고 하는 국가 간의 배경으로 합니다. 그리고 양자가 중시하는 가치에 있어서도 그 차이가 있는데 사회권이 평등 그리고 자유권은 자유. 네, 됐습니다. 해볼게요. 1번 자유권은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이를 보장받기 위한 권리다. 여러분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이를 보장받기 위한 권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수단적 기본권. 이거 뭐죠? 청구권이죠. 청구권. 틀렸습니다. B는 가장 핵심적이고 포괄적이다. 핵심, 포괄은 여러분 자유권이죠. 틀렸습니다. B는 헌법에 맞네요. B, 사회권은 헌법에 열거된 것만. 3번. 정답. 국민이 자신의 자율적 생활 영역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나 간섭하지 마. 침해하지 마. 여러분 이건 A. 자유권. 틀렸고요. A는 B에 비해 자유권은 사회권에 비해 절차적이고 여러분 수단적인 거 뭐죠? 청구권. 틀렸죠, 여러분? 정답은 여러분 3번 되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다음은 장애인 단체의 성명문입니다. 밑줄친 기억 디귿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르는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 480만 장애인은 지난 6.2 지방선거 당시 전국 1만 3천여 개의 투표소에서 높은 문턱과 계단 앞에서 한 표의 권리를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가기 어렵죠. 2층에 마련된 투표소도 상당히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또 선거 기간에는 투표자에 대한 정보 제공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공직선거법의 차별적인 점자 공부와 면수 제한 규정으로 많은 시각장애인들은
후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투표장에 갈 수 없었고요. 이에 우리 장애인 단체가 선거법 개정을 촉구한다라고 했습니다. 옳은 분석이에요. 기억. 높은 문턱과 계단 앞에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내용은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여러분, 평등선거는 한 표의 가치가 동일해야 된다. 표의 등가성 원칙을 말합니다. 여기서는요, 여러분, 한 표의 권리를 포기했다라고 했어요. 누군 행사하는데 누군 물리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형편이 된 거죠. 하는데 할 수 없는 형편이 된 겁니다. 그럼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보통선거입니다. 보통선거는 일정 연령 이상 누구나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야 된다면서, 그런데 높은 문턱과 계단을 해놓으니까 우리들은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보통선거의 원칙 위배와 더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틀렸어요. 니은, 디귿은 여러분 장애인 단체는 의회와 여러분 정부와 의회 매개 진짜 많이 했습니다. 어디입니까? 정당입니다. 틀렸어요. 넘겨주시면 디귿. 디귿은 기억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에 대해서 시정을 호소하고 있죠. 선거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이러고 있네요. 맞고요. 디귿은 니은으로 인해서 니은, 차별적인 점자 공부와 면수 제한 이것으로 알 권리가 충족되지 못했음을 주장하고 있네요. 네. 따라서 여러분 정답은 디귿 리을 하는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해봤고요. 이제 126쪽 입법과정과 입법부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입법과정과 입법부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번 시간,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까지 이렇게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기본권 문제도 천천히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아무튼 이번 시간에 입법과정과 입법부 관련해서는 선생님이 한 판으로 정리하는 개념을 두 개로 나눠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 판으로 정리하는 개념, 네, 국회의 권한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쭉 이렇게. 진짜 어떠한 내용도 안 중요한 게 없어요. 예, 그래서 국회의 권한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이고, 여기 있네요. 지금 우리가 13번째 주제로 왔어요. 13번째 주제, 입법 과정과 입법부로 왔습니다. 입법 과정과 입법부에서 우리 한 판으로 정리하는 개념 첫 번째는 선생님 뭐 할 거냐면 국회의 권한입니다. 네, 국회의 권한. 학생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 의회하고 국회하고 어떻게 다르나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예, 의회가 국회입니다. 의회가 국회인데요. 특히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의회를 국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국회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입법부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국회의 권한 가운데서 입법의 권한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를 입법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입법과정과 입법부라는 제목이 달린 거고요. 그래서 국회의 권한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게 첫 번째 얘기할 수 있는 건 입법 권한이다. 입법 권한은 몇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입법 권한에 속하는 것이 뭐냐면 헌법 개정입니다. 선생님, 왜 헌법은 제정 안 하나요? 네, 헌법은 제정이 이미 됐습니다. 됐고요. 그걸 계속 개정, 고치어가는 과정만 있어요. 따라서 다시 제정할, 헌법이 없이 어떻게 국가가 씁니까?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만. 그래서 헌법 개정에 관한 권한이 바로 입법권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헌법 개정은 어떻게 하냐면 개정 과정을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되죠. 첫 번째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 제안. 그 다음에 이게 공고가 됩니다. 공고. 널리 알려지죠. 그 다음에 국회에서 의결을 거칩니다. 그리고 국민투표. 이게 반듯하게 잘 써지고 있나요? 네. 나중에 화면을 보면 참 안 좋더라고요. 안 반듯하면. 그리고 네, 공포. 네,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여러분 보세요.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네, 제안은 누가 할 수가 있냐면 제안은
대통령이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만 하는 건 아니고요. 대통령이 헌법을 이렇게 개정해보자. 대통령 지금 현재 5년제인데 임기를 4년으로 바꿔보자. 이게 왜 헌법 개정이냐고요? 헌법에 써 있거든요. 대통령의 임기는 몇 년 이렇게 헌법에 써 있거든요. 그걸 바꾸면 헌법 개정인 겁니다. 네. 공고도 누가 하냐면 대통령이 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하는 것부터 먼저 알아두세요. 공포도 누가 하냐면 대통령이 합니다. 이렇게 먼저 알아두세요. 대통령이나 누가? 대통령이나 국회 제적 과반수가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외워두셔야 돼요. 과반수다. 이런 거는 참 치사하지만 이런 것들을 바꿔서 내기도 합니다. 대통령 또는 국회 제적 과반수가 헌법을 바꿔보자. 네, 대통령의 임기를 뭐 4년으로 줄이자. 국회의원은 뭐 어떻게 하자. 뭐 이런 거 암튼 예. 이런 것들을 바꿔보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여기 공고의 과정이 왜 들어가냐면요. 이 헌법 개정의 주체는 바로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회 의결을 거치고 그 다음에 국민투표를 넣는 이유는 국민이 헌법 개정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렇고 따라서 국민한테 그 전에 알리는 거예요. 이게 헌법 개정의 주체가 국민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개정하자라는 그 제안이 들어왔습니다라고 국민에게 20일 이상 알려야 돼요. 20일 이상 알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국회에서 이제 의결을 하게 되죠. 국회에서 의결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이것도 알아야 두셔야 됩니다. 여기 하얀색으로 썼으니까 또 하얀색으로 쓸게요. 네. 제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지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는 과반수였고 여기는 3분의 2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국민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국민 투표를 하게 되는데 보시면 국회의원 선거권자,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의 과반수가 참여한 사람의 참여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개정이 되고 대통령이 공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과정에서 대통령이 주도가 되는 부분 그리고 공고와 국민투표의 과정에 들어간 이유는 헌법 개정의 주체가 국민이기 때문에 또 하나 여기 과반수고 여기 3분의 2 이상이다 라는 거 됐습니다. 여러분 또 볼게요. 입법과 관련해서 또 볼 수 있는 거 뭐냐면 법률은 끊임없이 만들어내죠. 제정하고요. 또 기존에 있던 것을 개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률 제정 개정권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이 법률 제정과 개정 과정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죠. 네, 보겠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 이 법률 이렇게 바꿔보자. 국회의원 10인 이상. 여러분 이 숫자도 정말 치사하지만 나왔었습니다. 5명이라고. 네. 10인 이상 또는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어요. 국회의원도 정부도 제출할 수 있으니까 우리 뭐라고 하죠? 의원 내각 제정 요소라고 하죠. 우리나라 원래 대통령제 국가라서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법률 제정 개정에 대한 권한은 국회에서만 갖는 것이 원래 원칙인데 우리나라는 이 의원 내각 제정 요소를 가지고 있어서 정부도 제출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 반장인 누구한테 내요? 국회의장한테. 국회의장한테 냅니다. 그럼 국회의장이요? 여기로 보내요. 상임위원회. 여러분 상임위원회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하겠지만 상임위원회는 뭐냐면 국회에서 우리 학급에서 부서와 같은 것 미화부, 총무부, 무슨 뭐 이런 학습부 하는 부서와 같다고요. 국회의원에 당선된 순간 모든 국회의원들은 부서로 하나씩 들어가야 돼요. 네. 그래서 무슨 이렇게 문화관광위원회, 무슨 위원회, 외교통상위원회 이렇게 위원회로 별로 딱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법률안이 들어오면 국회의장이 받아봐서 이거는 외교통상에 관한된 거네요. 그러면 그 상임위원회에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먼저 심사를 하고 본회의를 엽니다. 이를 열어서 그래서 대통령한테 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회의장이 상임위원회 뛰어넘어서 본회의로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직권상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원칙은 상임위원회 거쳐서 본회의 가야 됩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그 법률안이 계류되면서 통과가 안 되고 얘기가 안 되고 부결도 안 되고 여기서 계속 그렇게 지체되어 있을 때 국회의장의 권리로서 여기 빼고 여기로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럴 때는 여야 간의 대립이 아주 극심할 때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아주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된다. 또 하나 볼게요. 또 하나 볼 것이 뭐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요 사이. 요 사이에 뭐가 있냐면 법제사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 빠져 있는데요. 기출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국회의장이 상임위원회로 보내서 이거 법률안으로 만들기에 좋겠는데 하고 본회의 가기 전에 그 법률안을 정말 법답게 손질하고 법다운 용어로 만드는 그런 과정을 하는 것이 바로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볼게요. 그래서 법제사법위원회 거쳐서 본회의 갑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는 어떻게 해요? 의결하려면 꼭 기억하셔야죠. 여러분 여기 과반수, 여기 3분의 2고 여기 보세요. 여기 10명이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제적 과반수가 출석의 출석에 과반수가 찬성하면 됩니다. 이게 의결 정족수라고 해요. 그러면 대통령한테 가서 대통령이 이제 공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대통령이 만약에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면 대통령이 쭉 다시 돌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해요? 돌려보내는 거부. 돌려보내는 거부, 환부 거부권이라고 합니다. 환부 거부권이라고 해요. 돌려보내는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거부권을 행사하면요. 다시 이 과정 거쳐서 돌려보냈다고? 우리가 얼마나 더 이 법률안이 개정돼야 되는지 보여주겠어. 예, 재의결을 하게 되면 전에보다 더 많은 사람이 이 법률안의 개정을 원합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의결 때보다 더 많은 사람, 제적 과반수가 출석하고 이 출석한 사람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재의결된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한테 보내지면 대통령은 이번에는 거부할 수 없어요. 그만큼 강력하게 원했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의결 정족수, 재의결 정족수 알아두시고 거부권까지 해가지고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 네. 그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15일 이내 같은 기간 이내 여기도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그래서 별다른 특이한 상황이 없는 한 공포된 지 20일 이내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요. 또 보세요. 입법에 관한 권한 여러분 오늘 입법에 관한 권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입법에 관한 권한 헌법 개정, 법률 제정 개정 그리고 또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조약,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입니다. 왜 이게 입법에 관한 권한에 들어가냐면요. 여러분 조약은요. 국내 법의 효력을 갖습니다. 법의 효력을 가지니 입법기관인 국회의 권한에 속하는 거죠. 보세요. 비준은 누가 하냐면 비준. 조약을 체결해 오면 최종 정책 결정권자가 확인하는 걸 비준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비준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어요. 대통령이 조약을 체결해 오면 확인하기 전에 이게 바로 대통령의 권한이라면 비준해도 된다라는 동의권은 국회의 권한입니다. 국회. 그래서 조약 체결 비준 동의권도 바로 여기에 속하고 하나 더 적으면 국회 규칙 제정권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국회에 관한 첫 번째 입법 권한을 살펴봤습니다. 예, 두 번째까지 오늘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 번째는 국가기관 구성권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대표기관이니까 여러분 국가기관 구성권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헌법기관 구성권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왜 헌법기관이라고 말하냐면 헌법에 써 있는 기관이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헌법기관 구성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국무총리, 감사원장, 네.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에 대한 여러분 보세요. 뭐냐면 임명 동의권입니다. 동의권입니다. 임명을 누가 하는데요? 대통령이 하는데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동의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권한입니다. 임명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데 임명하도록 국회가 동의해주지 않으면 임명 안 됩니다. 그러니 정말 대단한 권리죠. 국회,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대법관 뭐 이렇게 등에 대한 또 보세요. 또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헌재의 재판관 3인 네. 그 다음에 중앙선관위 구성원 3인에 대한 선출권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좀 다르죠? 내용들이 여기까지 해서 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한 내용들 보시면 예, 그 국회의 권한 가운데서 물론 지금 오늘 입법 권한과 국가기관 구성 권한, 헌법기관 구성 권한 이렇게 두 가지만 살펴보았는데 한 판이 아니네요. 다음 시간까지 가니까 이게 판이 쪼개졌네요. 아무튼 국회의 권한이 네 가지가 되는데 뭐 재정에 관한 권한 또 이제 국정 감시 통제 권한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분 입법에 관한 권한입니다. 입법에 관한 권한은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나오는데 틀리면 정말 제대로 안 해놓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20일 이상 과반수 3분의 2, 뭐 10명 이런 것들 지금 정확히 암기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들은요. 시험 직전에 아주 완벽하게 그때는 뭐 이해고 뭐고 떠나서 정말 완벽하게 암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헌법 개정, 법률 제정 개정 이런 과정들은 여러분이 손으로 여러분이 직접 쓸 수 있을 정도로 계속 이렇게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판이 쪼개졌지만 다음 시간에 이렇게 권한 판을 이어서 다음 시간에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죠, 여러분. 안녕.